서양치기님, 이럴 때 한마디 좀 하세요. 의원님, 네. 서영교 의원하고 민주당에 계실 때 친하죠. 친하셔요? 예. 아니 뭐 너는 뭐 누나 친하죠. 이재명 대통령 친하죠. 그땐 비주류. 근데 서영교 의원이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실망이 커요.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도 법사위 멤버로서 활동을 했고 그걸 밝히더라도 없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딱 제가 보면은 제보자가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기에 민주당 사람들 다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관성 제1법칙이라고 하십니까? 네. 물리학의 1법칙. 아시나 모르겠는데. 알죠. 관성의 법칙. 이상민 의원님 네. 오셨습니다. 그리고 호준석 대변인님, 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의원님 노래 부르셨어요? 네? 노래. 무슨 노래예요? 늦게 오셨다고 장동혁 대표가 노래 한번 부르시라고 하시던데. 예? 아이, 예? 그게 하는 얘기죠. 뭐 정치인들 뭐 예? 하는 얘기. 노래 부르셨시요? 안 불렀어. 노래 부르셨시요? 노래 부르셨시요? 자, 그게 중계가 됐구나. 네, 노래 부르셨시요? 안 부르셨시요? 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기 지금 영상 준비된 거 있죠? 한번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저기 다 저 카메라도 녹화돼 있는데 저희들은 다 노래 한 곡씩 했시오. 야, 우리 위원장님도 생각하세요. 이제 저 끝날 때 무슨 노래 하실 건가? 저 지금 바로 이렇게 노래하시라고 이제 머릿속에 지금 하얘지셨을 테니까 우리 저 시당 위원장님 이제 끝날 때 노래 한 곡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렇게 시작이요. 예, 그래요. 예. 여기서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때문에 안 하시고. 제가 사실 그 순간 이 노래를 부를까 생각했어요. 요즘 세대하고 딱 맞는데 평행선이라는 노래 아세요? 평행선.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모르세요? 우리 오 대변인도 모르세요?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고 너는 너만 생각하고 우리는 만날 수가 없고 뭐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에 보면 진짜 요즘 세대에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건 그냥 부르려고 하다가 평행선. 아, 그렇구나. 자, 의원님. 근데 요즘에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이 설마 했더니 이 여당에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사심제를 추진한다. 예. 진짜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그런 논란은 있는데 감히 그렇게 뭐 함부로 못하죠. 왜냐하면 1심, 2심, 3심 만약에 끝까지 그 재판 자기 결과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은 4심 아니라 5심, 6심, 10심이라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회가 안정적이지가 않죠. 계속 불안하고 싸움만 오히려 분란이 확대 재생산되니까 딱 사회적으로 합의하기를 1심, 2심, 3심 그게 정한 겁니다. 3판으로 딱 끝내자. 그랬는데 지금 결국은 꼼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 형사 사건을 포함해서 자신들이 그 관심이 있는 판결이 대법원 가서 자신들이 뜻과 다르게 됐다. 이번에 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 같은 거. 그러면 그거 헌법선거라 가지고 헌법재판소는 우리 홈그라운드다. 뒤집으면 되니까요. 뭐 이런 수작이 숨어 있는 건데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회를 그냥 뒤 흔들어 놓고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사법체계나 법체계를 그냥 다 뿌리채 붕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상의 삼심 제도를 흔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헌법 소원을 낼 수 있게 돼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개요를 이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게 돼 있는데 거기 법조항에 재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판을 제외한다라는 걸 이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에서. 그럼 이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위에 있게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가 모든 중요한 판결들을 다 내리게 하는 그거 이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요새는 신문 읽는 게 진짜 겁이 나요. 저는 약간 이게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왜 이상한 나라에 들어온 그런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살아가는 게 야, 이런 일이 진짜 현실에서 벌어진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정말 그 신문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신문 봤는데 일면 톱이 저거예요. 사심제로 만든다라는 거. 네. 그 옆에 사이드 톱은 교원들에 대한 정치 참여를 허용한다. 정청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어제 얘기했어요. 예, 교원 정치 참여. 예, 그 밑에 이제 그 세 번째 톱은 만사 현통이에요. 만사 현통. 만사 현통이요. 예, 이제 큰 사진이 이제 그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그거는 중국의 이제 유커들이 막 그 어제 네. 막 그 거리 다 점령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정말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 이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권력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물이 끓어오르는 걸 이제 비등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비등점. 물이 끓어오르기 직전까지는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 기포만 조금 올라오고 괜찮은가 보다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비등점에 도달하게 되면 물이 이제 끓어 넘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위해서 오류동역 전철역으로 이제 걸어가는데 거기 이제 몇 분 그 아주머님들이 앉아 계시다 공공근로 하시고서 앉아 계시다가 저를 알아보시고서 이제 말을 거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 나라의 그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너무 이제 말을 잃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시는데 정권이 별일 없는 것 같다. 아직도 지지율이 50%가 넘어 이렇게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권 때보다 지금은 국민들께서 한 번 이미 문재인 정권 때 그것을 겪어보셨을 뿐더러 문재인 정권 때는 코로나라는 것이 좀 늦춰준 측면이 있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까지 좀 꽤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게 비등점까지가. 근데 저는 이번에는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빠르게 그 비등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일단 보니까 지금 이 문제가 되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요 사심제 요 관련된 재판 소원하는 거를 일단은 도입하는 부분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뭐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서영교 의원하고 민주당에 계실 때 친하죠. 친하세요? 예. 아니 뭐 저는 뭐 누구나 친하죠. 친하세요? 예. 이재명 대통령도 친했던 같은 비주류로서. 친하세요? 예. 근데 뭐 예. 근데 서영교 의원이 요즘에 이상한 행동을 좀 많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실망이 커요. 그 제가 법사위원장일 때도 법사위 위원으로 그 멤버로서 활동을 했고 또 때로는 여성 의원으로서 또 이렇게 그 아주 씩씩하게 하는 그런 모습도 또 강점이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그 조희대 대법원장 뭐 사인 회동하는데 결국은 뭘 밝히더라도 주장을 하더라도 좀 과장된 얘기를 하더라도 없는 얘기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근거를 제시를 해야죠. 그죠? 근데 그때 처음 지난 4월 달인가요? 이렇게 할 때도 5월 달 예. 그 폭로할 때도 근거도 없었고 그 유튜브 뭐에서 뭐 이거는 뭐 인공 AI 뭐 합성된 어쩌고 한 것도 안 읽었는지 그냥 제보 딱 제가 보면은 이 서영교 의원이 제보자가 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거짓말 아닌가? 뭐 여러 사람의 제보자로부터 들어서 특히 믿을 만한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제보자도 없는데 제보자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 진짜 그건 기본적인 소양에서 그 문제가 있는 분이죠. 나는 서영교 의원이 지금이라도 정직 좀 역사에 또 정의에 정직하게 대면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인정하길 바랍니다. 꼭 광기에 사람들이 그냥 저 민주당 사람들 다 이렇게 휩싸이는 것 같아요. 미쳐가는 것 같아요. 미쳐. 그리고 누구도 저 제동을 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관성 제1법칙이라고 하십니까? 물리학의 1법칙. 아시나 모르겠는데. 알죠. 관성의 법칙.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한번 속도가 딱 되면 그 속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 물리학 1법칙 아니에요? 민주당이 그런 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동을 못 거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걸 수가 없어요.
정청래도 걸 수 없어요. 그냥 개딸들에 얹혀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만 망하면 괜찮은데 이 나라 망하게 하고 또 법체계 흔들게 맞아서 붕괴시키고 국민들 진짜 멍들게 하고 지금 가뜩이나 관세 뭐 등등등등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허둥대고. 아니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서영교 의원은 뭐 사과라던가 반성이라던가 뭐 그런 해명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되레 나경원 의원을 가지고 AI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고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미쳐가는 거예요. 예, 아니 진짜 미쳐가는 나는 민주당 사람들 광기가 이미 다 누구나 다 너나 할 거 없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예, 그리고 저하고도 친했던 사람들 정성호 법무장관도 뭐 무슨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정성호 의원이 제일 무서운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척하면서 아이, 가장 무서운 예,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친하고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보는 본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제가 친하게 지냈던 정성호는 변질돼 버렸어요. 변질돼 버렸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 전에 알던 그 정성호도 가식적인 가면에 있는 인물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나 그 개딸들 이재명 맹종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 거기 보면은 뭐 다들 저는 비주류니까 이제 비주류들 많이 알잖아요. 다 보면 납작 엎드리고 뭐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뭐 개딸들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얹혀 있는 것 같다. 정청래도 얹혀 있다. 추미애도 얹혀 있다. 그 얹혀 있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개딸들 뭐 김어준 등 이것이 민주당의 그냥 큰 근저를 휘몰아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지금 조희대 청문회 오늘 조희대 대법원 청문회 오늘 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도 없는 청문회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조선일보에 정명규 연세대 명예교수 네. 예, 그분이 이제 옛날 사상가들의 그걸 논리를 들어서 이론을 들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몽테스키웨의 유명한 논제가 네. 권력을 남용하려고 할 때는 권력은 권력으로 제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삼권 분립이 나온 겁니다. 삼권이 평등해야 돼요. 삼권이 서로 이제 같아야 되는 그래야 서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수결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그 다수결을 전체 의사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로 사회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칸트의 이론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을 국가와 사회의 종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부터 국회를 완전 장악한 다음에 자기들이 행정부의 우위에 서버렸지 않습니까? 행정부를 초토화시켜버렸죠. 29번 탄핵하고 하면서. 그럼 이제는 이제 사법부를 완전 이제 초토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따위가 뭐라고 이제 하면서 나와라는 거죠. 이제 슈퍼갑이 슈퍼갑. 이런 정도의 언터처블 슈퍼갑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30년 동안 우리 사회를 취재를 했고 우리 현 정사가 거의 80년에 가까웠는데 이런 건 전 본 적이 없어요. 상상조차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막 이렇게 행사하는 행태는 이건 거의 이제 폭력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인민 재판하고 뭐 이런 행태랑 이제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 따위가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지금 말씀하신 서영교,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거짓말을 제기를 막 해놓고 정상적인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청문회 열어서 대법원장 너 일단 나와봐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정말 너무 그 기가 차는 일들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게 너무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이거를 용납할 리가 없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 국민들의 이 민도가 얼마나 높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고 특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들이 어떤 사회에서 자라난 어떤 시민들인데 이런 행태를 지금 뭐 눈 감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착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좀 그 말씀에 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부터 그런 얘기들을 민주당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저 뭐 헌법이나 뭐 이런 법학 공부한 사람이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걸 이재명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민주당 사람들도 하는 아주 상투적으로 얘기하는 그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 얘기인데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성이 깔려 있어요. 그냥 네. 모르고서 한 얘기 아니라 인민주권론입니다. 인민주권. 말하자면 네. 인민의 이름으로 한 것은 모든 게 정당하다. 근데 그 인민은 누가 하냐? 말하자면 수적 우위에 있는 원내의 다수 의석이 하는 거죠. 사실은 국민이 주권자라고 할 때 그 국민은 관념이지 개개의 국민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입장이 어느 쟁점 가지고 A도 있을 수 있고 긍정, 부정, 뭐 다수설, 소수설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국민을 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이라는 관념을 내세워서 그 국민은 곧 우리 쪽 다수의 의사이면 전부 다 정당하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원내 다수 의석에 갖고 있다는 근거로 법을 만들고 정당하고 야 다수가 만들은 다수결로 해서 결정했는데 국민 뜻이야 따로 니네 소수는 이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보다 위에 있다는 것은 바로 굉장히 무서운 인민주권론. 스탈린이 그랬고 히틀러가 그랬고 목 대통령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하는 걸 똑같은 궤적을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까 우리 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법적인 것처럼 딱 이렇게 딱 치장을 하죠. 법을.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해서 다수결의해서 결정했으니까 합법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는 옛날처럼 군대가 동원돼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미련하게 뭐 계엄하는 이런 미련한 방법 안 쓰고 합법적인 법의 탈을 쓰고 독재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계시고 이거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그냥 지금도 아직도 50몇 % 뭐 지지보내고 있는 분들은 솔직히 제가 좀 심한 얘기하면 제대로 넉넉하게 계신 분들이에요. 제대로 보세요. 지금 독재 안 해요. 독재 맘대로 하고 소수 입막음하고 뭐 또 필리버스터도 제한한다고 그러대요. 네, 필리버스터 제한 법. 다수에 대해서 소수가 자기 의견을 필요할 수 있는 결과는 어쩔 수 없지만 소수가 말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는 것이 필리버스터고 유신 때 폐지됐다가 다시 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다시 또 제한한다는 겁니다. 아무 사실 별로 큰 영향력도 없어요. 그냥 24시간 동안 말할 그렇죠. 그냥 입만 여는 거예요. 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24시간 동안 입만 여는 건데 입도 막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쫙 깔려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 입도 저는, 막는 건가요? 아까 뭐 사심제도 그것도 이 사람들 보세요. 내란 전담 뭐 특별부 만든다고 하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앞 겁박에서 연기시켰죠. 네. 예. 또 대법원장 뭐 탄핵안이 뭐니 그건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계속 협박하고 예. 있는 거죠. 탄핵하느니 뭐 어쩌고 특검 수사하느니 어쩌고 하죠. 지금 청문회 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뭐 부르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지 부장판사 뭐 어쩌고 해서 또 그렇게 한다. 제가 볼 땐 그 근저에는 가깝게는 제 나름대로 생각에 가깝게 그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하냐. 사법부를 뭐 억압하고 하는 그 거시적인 목표 이전에 급박한 게 있어요. 급박한 게 뭐냐면 지금 내란죄 재판받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법리적으로는 제가 아는 경험과 식견에 비춘
그 내란죄는 되기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죄가 내란죄로는- 되려면 국토를 참탈해야 돼요. 또는 폭동이 일어나야 돼요. 한 지방에 평온을 해칠 정도의 그 폭동이 일어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사실은 뭐 군대가 동원되고 유리창 깨고 들어갔지만 폭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한 지방의 평온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기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그 국토 참탈했다고도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이거를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하면은 내란죄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일본에도 그 유사 판례가 있는데 수상을 총으로 살해했어요. 그것도 내란 목적 살인죄가 내란죄가 안 되고 일반 살인죄로 했어요. 국가기관을 내란 그하고 뭐 살인해서 수상을 그 직무를 말하면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런 경우도 내란 목적이 안 된 거예요. 뭐 수상을 죽여서 뭐 뭐라 해보려고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내란 목적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일반 살인죄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내란몰이로 몰다가 만약에 1심에서라도 내란죄가 나올 수가 없다. 직권남용 뭐 이렇게 예, 나와버리면 네. 나와버리면 다 뒤집혀 버리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권이나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주기현 판사를 향해 가지고 계속 그렇죠. 내란으로 지금 빨리 예. 판결 내려라 계속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그래서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설령 그 현실화되지 않아도 이미 민주당 그 정권 이재명 정권은 소기에 그 노렸던 효과를 이미 충분히 거뒀어요. 지기현 판사를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해놓은 거고 지기현 판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진짜 법리대로만 판결해서 내란죄 무죄 판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라도 제가 지기현 판사라도 정말 어려울 거야. 그런 판결 내리기.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정도로 협박을 해놓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유죄 판결을 자기들은 거의 이제 확정했다라고 볼 정도의 그런 했고 그래서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는 법치가 아니라 이제 폭력이죠, 폭력.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 그 얘기를 좀 이따 이제 시진핑 얘기도 하실 거죠. 네, 해야죠. 해야죠. 저는 이게 참 전부 다 이제 맥이 다 이제 얽혀 있다고 보는 게 오늘 이제 신라호텔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3권은 공평한 게 아니라 권력의 서열이 있다. 근데 정확히 그게 이제 우리 요즘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중국식 인민민주주의. 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식 인민민주주의밖에 없다. 전인대라는 우리나라 입법부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일 상위에 있고 그 밑에 국무원, 행정부와 그다음에 전국인민법원, 사법부가 그 아래에 있는 구조이고 전국인민법원은 전인대 앞에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 해체하려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기소와 수사가 유일하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 중국밖에 없고 공안이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다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중국식으로 희한하게도 중국과 이제 똑같이 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다 이제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해서 막 쏟아져 들어오고 시진핑 어떻게든 이번에 이제 방한하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경주에만 가게 되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신라호텔 이제 예약 취소 사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 사람들의 저는 그 사상적인 근원, 이념적인 근원, 우리나라 1945년 해방 때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그런 그 역사의 문제 이거와 이제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저는 거기에 다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그런 것이 인민주권론을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말하는 실질적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겁니다.